안녕하십니까, 희성입니다. 4월 30일 월요일 늦은 조교방송 화요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이 어제 좀 고치려다가 지금도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나 해서 월요일날 조교방송을 쉴까 했는데 또 여러분한테 제가 월요일날 이거 설명을 잠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뭐 조그마한 약속도 있고 해서 제가 월요일날 지금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좀 이 초점이 조금 안 맞아요. 조금 컴퓨터를 좀 손을 벌려다가 좀 화면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이거 설명해드리고 조교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UCC 방송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면은 딱한 저희 아들도 군대 갔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물어보니까 보는 순간 이게 뭔지 아냐 알더라. 근데 정확하게는 100% 모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아야 했어요. 정확성을 따지는 게 제주인데 뭐 인터넷 검색해 주신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휴전선하고 38선이 틀립니다. 그렇죠? 휴전선은 군사분계선이죠. 군사분계선이고 쉽게 말하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맺은 그 휴전선이 거기에 이제 2km 휴전선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게 이제 DMZ거든요. 그렇죠? DMZ인데 비무장지대.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군대 갔다 오시면 근무하시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2km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1.5km, 1.7km. 근데 제가 JSA 즉 공동 경비구역에서 제가 근무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37.955 157 이게 뭐냐 북위 38선이랑 따로 있잖아요. 38도,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거기서 한 38도에서 약간 한 50m 정도 내려갔거든. 판문점이요. 이게 북위 37.955 157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26 뭐냐 동경 126.65 67 675 419 이건 동경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판문점의 지도상의 판문점의 주소입니다. 이게. 피스 평화 4월 27일 피스 평화 4월 27일 이게 뭐냐 판문점의 위도상의 주소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80년대 군대 생활하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설명을 좀 드렸는데 도보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조금 멀리서 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그 신문 보도상 뉴스를 보니까 그 두 분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걷는다는데 그것이 남과 북을 휴전선을 남과 북을 약간씩 걸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 들으니까 김정일 위원장 그 뒷부분이 북쪽이고 이쪽으로가 남쪽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잘못된 방송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도보다리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다리가 좀 허스매가지고 6.25 때 파손돼가지고 그 밑에 그 개울가가 걸렸는데 방송 신문 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이제는요. 제가 그때 분명히 멀리서는 봤지만은 개울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m 80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 맺으면서 우리가 6.25 그 16개국 참가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필리핀 이런 여러 나라가 있는데 스위스와 스웨덴이 참가를 안 했어요. 이렇게 중립국 감독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 아시죠? 거기서 6명이서 3명씩 6명이서 6개월 동안 교대로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DMZ에서 우리나라 군이 근무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GP 들어가면 소위 말해 GP 들어가면은 일반 우리 군인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밖으로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6개월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나오면서 그때 당시
15일인가? 15일 동안 휴가를 줘요. 6개월 동안 휴가 갔다 와서 뒤에 문제 밖에서 근무하고. 뭐 그럼 갔다 오시면 잘 아시잖아요. 여기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측은 폴란드와 그때 당시 체코슬라바키아 하다가 6명씩 교대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사람들도 6개월에 한 번씩 교대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감독위원회가 뭐 있겠어요. 전쟁에 중립적인 의지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넓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넓은 판문점이 아니고 넓은이고 대성리가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쪽은 북쪽으로 조금 있고,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통일로 쭉 가다가 평양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넓은 들판이 좀 있어요. 오른쪽은 별로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약간 오른쪽에 한 60, 70% 정도의 넓은 들판이 있고, 재밌는 것은 민간인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대성리가요. 민간인 절대 출입 금지인데 가구가 한 20 몇 가구, 20 몇 가구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농사를 그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들판이 꽤 넓어요. 오른쪽 왼편으로 올라가자고. 근데 거기를 민간인들은 절대 출입 금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거기는 몇몇 사단 공개는 안 해. 이것도 군뭘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단 병력이 농사를 100% 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성리인데, 그 대성리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널문입니다. 널문리는 그 우리 그 76년도 미르나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미르나무 사건에서 미군 병사가 잘 아시다시피 2명 죽었어요. 76년도에요. 그때 당시 특전사역으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 나가서 우수 병사이기 때문에 파견 나가서 그 미르나무 마지막 제거 작업을 했다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재밌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소가 지금 3년 전인가 2년 전에 도로명으로 바꿔야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소가 재밌는 주소더라고요. 대선이 그러면 주소를 제가 우연치 않게 한번 봐봤어요. 우편물로 뭐 이렇게 동네 주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선이에요. 주소가. 그때 당시 우편번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편번호가 필요 없고 주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대한민국 대선.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대선이에요. 내가 직접 봤어요. 그 우편번호도 없고 뭐 주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번지수도 없고 대한민국 대선량 편지가 들어가요. 이름만 쓰면 받으세요. 지금 아마 도로명 주소를 바뀌었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80년대는. 그리고 널문리로 알고 있는데 예전 주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요. 근데 우리 그 고려시대 그 지역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이 이상하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금희 대통령 구속당하고 그런 뉴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굉장히 우리 민족의 번영이 달려있고 존폐가 달려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그다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지난주 월요일 소개 잠깐 했다시피 잠깐이나마 뭐 이렇게 학생운동도 했었고 했는데 모든 신문 미디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날카롭게.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경마 끝나고 누가 통화를 잠깐 했어요. 컬럼니스트 기고도 하신 분이고 나이도 저보다 조금 더 드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문 중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신문에서는 북미 회담이 비핵화의 결정터라, 그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이라이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해서 비핵화로 가느냐. 하이라이트는 가을에
가을에 북한을 방문해서 대통령이 방문해서 발표할 것이 하이라이트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북한을 방문한다. 이건 미국의 승인이 떨어진 거고 미국하고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90% 이상 이미 합의를 본 거예요. 왜 언론에서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안 하냐. 거기에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웃으면서 농담만 진담만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북중이 방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방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미 합의가 북중 간에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합의가 됐지 않느냐. 90% 이상이. 그게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가을에 방문해서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발표를 할까 하니까 그게 하이라이트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TV 토론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렇고요. 우리가 그 아픈 역사가 제가 하나 더 첨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렁탕, 저는 별로 탕은 좋아하진 않아요. 판문이가 널문이, 제가 널문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래돼서 그때 그렇게 불렀었어요. 널문이로 불렀는데 그 지역이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파발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서대문구 홍제로 보면 홍제천이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표지판 하나 조그만 굉장히 아픈 역사.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조공을. 그럼 거기 사람 여자분들이죠. 10대 중반 후반 때 가서 40대 초반 중반 때 와요. 거기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요. 그때 당 지금이야 40대,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뭐 격세지감입니다만 그분들이 여자분들 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고향에 돌아가라 해서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천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 목욕탕이라 할까요? 거기서 뭔가 마음을 깨끗이 씻고 가라 해서 홍제천을 지었어요. 왕들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때마다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서대문구 홍제동에 가면 홍제천이 그 길거리 표지판 지금 되어 있는데 조그만하게 우리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고기 같은 거 다 바쳤으니까 살코기 좋은 곳은 남는 게 뭐예요? 꼬리, 뼈, 그래서 뭐 꼬리곰탕, 설렁탕. 그게 우리 역사의 음식 문화의 탕의 문화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탕의 문화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여담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제 군대 생활 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했어요. 또 참 저한테는 이상한 질문이 가끔 오는데 문자로 북한은 왜 오성장군 그 원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없느냐 오성장군이 이야기를 또 이상한 질문을 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군대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주위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저는 군대 생활 좀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빡센 데서 했는데 팀 스프리트도 2번이나 참가했고 국군날 행사에도 한 번 참가했어요. 행사 하는데 팀 스프리트 훈련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경호 경비로 제가 참가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오성장군이 없는 것은 오성장군 있는 나라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북한, 중국, 인도,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역 군인이 얼마입니까? 60만이 안 되죠. 58만 9만 된다 하더라고요. 대충. 현역 장군이 예비역 빼고 현역 장군이 100만이 안 넘으면은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세계 공통적으로 뭐 법으로 국제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데 100만이 되지 않으면은 오성 장군을 통상적으로 주지를 않아요. 달질 않았습니다. 관례가 됐습니다. 관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성 장군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메가던스는 자기의 휘하에 6.25 전쟁 때 150만 가까이 140 몇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역 장군이 많잖아요. 현역 군인이 많잖아요. 240, 50만 되죠?
중국은요. 그럼 별이 5개냐 원수가 2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현역이 지금 120, 30만 되거든요. 한 사람 몇 개 존재하지 않아요. 원수는. 원수는 하나의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근데 이걸 우리한테도 솔직히 잘 모르더라고요. 군대 제대 얼마 안 되는데 현역 군인이 자기 직계 부야 국방부장은 해당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합참의장, 뭐 육군동 참모총장, 뭐 이 정도 자기 직계 부하가 현역 군인이 100만이 넘어야지 원수를 탑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공통점이고 관리상으로 탑니다. 이제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아셨죠? 이게 북이 120 동경 유도상으로 판문점이 정확한 주소다. 이 티셔츠를 판매하는 거 제가 웹사이트를 알아요. 알아놨어요. 알아놨는데 제가 공개할까 막 굉장히 고민하다가 저 인간 또 옷장사 한다고 누구한테 광고인다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이거 가지고 또 저는 쓸데없는 거 오해 받기도 싫고 제가 마지막으로 매일 경마방송만 하고 딱딱한 경마하는 거 보는데 이렇게 가끔은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군대 생활 했던 얘기하고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고 제가 경마방송 조개방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작전은 합동작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애기봉 아시죠 여러분들? 뭐 군대 안 가신 분도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되기 전부터 이렇게 연말 연초에 추리를 달고 북한 방송에 평화와 사랑을 전달하기 뭐 어떤 그런 개념을 하잖아요. 거기 근처 가면은 제가 지역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게 이제 연평도 그게 이제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해군 해병 1사단 소속이에요. 그 애기봉 지역이. 근데 한 번은 거기 이제 합동작전으로 그가 1월날 아침이었나? 그 조그만한 능선에 애기봉 근처에요. 연병장이 날씨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날씨가 마치 좋았어요. 북한 군인들이 아침부터 해질무렵까지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원경 보기도 하고 이완이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중간에 선수 교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끝나겠지. 아침에 몇 시간 하고 한두 시간 하고 끝나겠지. 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아침부터 해질무렵까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미친놈들이 아니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고. 이제 해병대 소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저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렇게 축구를 하느냐. 했더니 제가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체력이 강하다는 것을, 날씨도 좋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심리전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좀 미친놈들하고 그런 에피소드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가 체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강철 체력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어제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4월 27일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아셨죠?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 티셔츠 구매하고 싶은 분은 제가 문자로 이 주소를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3만원짜리인데 한 29,900원인가 얼마 되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오해받을까봐 여기 주소를 알려드리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자, 지난주 그리고 한번 이제 경마방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생활 저는 31개월 근무했는데요. 엄청 힘들겠어요. 31개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7개월을 밖에서만 생각해요. 차 타는 것도 없어요. 거의 맨날 돌아다녀요. 안정문장.
자, 지난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4월달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어는 못했고, 너무 기복이 심한 예상하고 말았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1차 예상대로 갔으면, 1차 예상대로, 1차 예상이 이제 제가 6월도에 마법이 나가지 않습니까? 1차 예상대로 갔으면 한국어가 아니라 대구라겠죠. 근데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아침에까지 체크하고 무엇이 마트가 얇네. 전개가 안 나오는데 기수가 왔잖아요. 매일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상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좀 그런 게 4월달에 좀 기복이 심했어요. 법정권 마필도 많이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몇 개 먹지도 못했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뭐 제대로 하나 먹었던 게 우리 금요일날 구경주에 그 425배 먹은 거. 황금겁탁. 근데 이걸 놓고 내가 추천이 떼려고 했는데 초교가 약해요. 근데 추천이 여기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는 여러분한테 여기 공개해 드렸잖아요. 복병이라고 시작하자마자. 예, 제가 고맙다는 문자는 이경규에서 가장 많이 받았는데 정동윤 씨 한 장에 제가 드림질줄 넣고 간다. 다 공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복병 많이 잡아냈어요. 잡아내면서도 추천용 이거 못 먹으니까 그냥 속이 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주는 차라리 그냥 1차, 2차에서 모든 경주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끝낼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제대로 3일 동안 제대로 먹었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많은 거의 대부분 잡아내면서 토요일날 이경주 같은 거서 신영철 교수 한 장에 나온 강호 제가 아니다고 했잖아. 인기 있는데 이거 갖다 버리고 먹기는 먹었어요. 뭐 삼복순수 101배 뭐 35배 57배 다 싹쓸이 했는데 꾸준하게 마지막 토요일까지 먹고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4월달에 좀 기복이 너무 심한 예상하고 최종적으로 추천 경주 선정하면서 추천이 선정도 잘못했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잘못했고 거기에 어떤 너무 생각이 좀 많아졌다. 제가 이렇게 일요일날도 뭐 웬만한 목표는 다 잡아내면서 뭐 제대로 못 먹고 호우적 그랬으니까 제가 뭐 드린 말씀이 없고 팬 여러분한테 참 미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컨트롤 하면서 추천이 선정도 잘못했고 법정권 마필 또 추천이 선정도 잘못했고 법정권 마필을 놓고 갈 땐 과감히 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후창으로 가져가고 좀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당연히 뭐 체중이 뭐 15kg 불었네 무엇이 어쩌네 막 경주 전개 기수가 어쩌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맥락이 마지막 점검 지금 막권 정리하면서 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깊이 반성합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그런 것을 모두 거의 대부분 잡아내면서 3일 동안 주력으로 제대로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자, 5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너무 깊게 안 하고 그냥 아침에 그냥 어떨 때는 또 어떤 경기는 뭐 전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기는 1차 예상으로서 그냥 셀렉트하고 추천력 셀렉트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 나름대로 너무 깊게 너무 디테일하게 조금 안 할 생각입니다. 반 정도 반 이상은 그렇게 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이거 기수가 또뭐 그냥 전개가 어떤 뭐 체중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이 나중에는 체중 맞고는 어떻게 산이로 가고 바다로 가요. 자, 그것도 연매하고 4월 30일 5월의 첫 번째 주간 1군 마필과 인기 그 다음에 일반경주 죄송합니다. 재치가 나오네. 이거 다시 또 촬영해야 되니까 그냥 월요일에 조개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자, 1군 1200입니다. 나
늘 말씀드립니다. 왜 일본에 1200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200으로 열립니다. 12마리 등록했는데요. 위너걸도 승문전인데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월요일까지 스포가 없이 강구보 위주가 길게 속했는데 그냥 무난하다. 편성이 만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기본화 편성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강구보 위주만 길게 돌리니까 이거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보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 1군이니까 디테일하게 분석해야죠. 예. 그때 뭐 능력과 보시라. 무난하다. 골든 뮤진 열심히는 안쪽 주로에서 보조 주로에서 열심히 잡아 돌리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파워빗을 능력과 보세요. 음악필 지난번에 뭐 인기마필이었죠. 중거리에서 안 된다. 중거리에서 안 된다. 순다시 갖다 버렸어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겠죠. 뭐 더 좋아진 건 없고 이미 그런 한계에 도달하고 능력과 보시면 돼요. 버리지는 못하겠죠. 단거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거 갖다 버리고 한국화 시원하게 했지 않습니까? 인기만 3마리 4마리 다 갖다 버리고 그것도 추천 경주로요. 아르고 브레이 지난번 깜짝 3착인데 좀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지난번 정도 이상? 뭐 그 정도? 뭐 느낌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럼 이미 나름대로 그림이 뭐 한계에 도달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능력과 보시는데 무난하다. 이렇게 장사시티 그냥 그 정도고 장사시티 딱 정도 올라오고 공백기 가지고 있는 미래영웅도 조금 마피도 무거워요. 스피드 맛이 없고 조금 체중이 불었나? 직구성 옮겼죠? 체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무겁고 좀 그래. 베스트는 아니다. 장산 제왕. 장산 시티는 얘기했죠. 장산 제왕. 뭐 서도로서 출전하는데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그래요. 천지가 이제 일군에서 2군으로 강등당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매니뮤지 뭐 딱 그 정도고 1군에서 선행 받아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후지바람 아직도 뭔가 안 맞아요. 입상 때 모습은 아닙니다. 마무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리바람도 마무리는 그냥 그래요. 월요일까지 모습으로서는 입상 때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빅마운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조금은 빠릿해진 모습인데 아직까지도 연마필이 월요일까지 모습을 봐서는 베스트. 자, 입상 때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1군은 1월날 열리는데 강성대국을 언급 안 했나요? 강성대국도 월요일날 방문하다고 그랬는데 주말에도 지난주에 강구보 이렇게 길게 도는데 그냥 무난하지 그 입상 때 모습에서는 뭔가 좀 2%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체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1월날 열리기 때문에 단거리가 어렵죠. 사실. 현재 모습으로서는 위너월드 파워비술 강성대고 마필이 없어요. 마필이. 이 정도 파워비술, 위너골드, 강성대고 이런 마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마무리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지. 1군에도 단거리가 열리기 때문에 마무리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일반 경기 몇 마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마필 위주로요. 커피 다 마셨습니다. 약간 고강의 기운이 있습니다. 1조 라온 앨리스 죄송합니다. 조교방송 하기 전에 편성을 봐야 되는데 저는 또 안 보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중거리는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3군이 1200이 하나 있고
1200이 하나 있고 혼합에서 1800 결정이 하나 있는데 1200으로 추천하겠죠. 승문전은 선행을 받았을 때는 무시는 못하겠다. 이 맛도 뭔가 조금 약간 안 맞아 밸런스가. 선행을 받았을 때는 놓고 갈 수 있는 상은 아닌 것 같아요. 부착권 정도. 자, 1조 라울 앨리스. 그 다음에 4조의 스타 퍼펙트. 능력과 보세요. 만만한 편성이었을 때. 지난번 3착을 했는데, 지난번은 고민하다가 딱 버렸던 마피인데, 조금 빠르게 탈까요? 5조의 영광의 시간. 이 인기 마필인데, 연투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 막 끌어도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영광의 시간 5조에 6조에 두 마리 연결하겠습니다. 승군이요 계속 허우적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조금 달라지게 하다 6조에 그 과천투원 과천투원 순도권 약화 편성이면 무시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6조에 참빛 승군전인데 괜찮아요. 만만한 편성이면은 뭐 충분히 도전이 배팅권 가져가는 맞고 이렇게 제가 체크했고요. 10조의 마이 비전 지난번 인기만 했죠. 뭐 순도 한씩 갖다 버렸습니다. 강한 조개는 아닙니다만 상태는 괜찮아. 이건 이제 핸디 싸움이다. 마무리 조개와 핸디 싸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정상 챔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강한 조개가 없어요. 정상 챔프 인기 마필인데 괜찮아요. 입상했죠? 그 다음에 14조에 하나 특이한 좀 어필했습니다. 14조의 스위트로 이만큼 기본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승군이로 컨디션 난대로 계속 허우적 되고 있는데 조금씩 그나마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7조의 롱에이 상태는 괜찮아요. 이제 핸디 싸움이다. 핸디 싸움이다 보고 여기 17조의 스피드 정용 17조의 스피드 정용 황금 주니어 이 두 마리도 상태는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8조의 하늘의 스타 뭐 그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능력껏 보시고 18조에 친친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중거리에서는 발놀림이 중거리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거리만 1400 이하에서만 추천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적겠고요. 20조의 백두파워 지난번보다는 조금 빨리 터졌다 할까? 21조의 나스카의 별 이번에는 지난번 3짝 됐는데 이번에는 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제가 체크했습니다. 23조 퍼펙트 샤인 능력 마필은 아니죠. 이 마필도 근데 뭐 그나마 조금 나아졌더라. 27조의 햇살 왕자가 약간 좀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근데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빠릿해졌고 파워감이 조금 붙었더라. 29조의 사이먼 리치 29조도 좀 쉬운 마방은 아니에요. 쉬운 직구석은 아닌데 제가 또 가끔가다 29조 놓고 가서 추천해 가서 한국랑 하기도 그러는데 맹린하게 훈련 패턴이 그래. 29조가요. 훈련 패턴이 각 마방마다 훈련 패턴이 있어요. 훈련 패턴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교 실명제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거기 보면 기수, 조교사, 조교보 다 나와 있어요.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관련이 조교시킨 것은 실명제가 안 돼 있어요. 아시죠? 왜 안 됐다? 제가 설명드렸죠. 관련까지 실명제 해야 돼요. 이건 총리 훈련 규정 위반이에요. 정부 규정 위반이에요. 실명제 하라는 것이. 제가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빨리 해라. 100%. 야,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어떤 관련이 많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찾아보면 관련어가 나오잖아요. 관련하는데 어떤 관련 저기 시키냐 1년에 한두 마리도 입상하기도 할 정도로 저게 못 시키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것이 탄로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탄로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100%.
그냥 전부 관료. 저는 알거든 그거요. 자, 그냥 그렇고 뭐 사이먼 리치 상태는 지난번보다 약간 낮았지 않나 싶고요. 30조의 루비 벌킨 상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마페이는 이제 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핸디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32조 기가라이트 승문전 1000m에서만 승문전 1000m에서 만만한 편성에서는 버리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제가 적혔고요. 33조 썩은집 구석에 프리마킨 그냥 그러네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그래요. 프리마킨 그냥 핸디 싸움인데 이 집 구석은 지난주 일요일날인가에도 저기 입상했던 2차 입상했던 앞에 한 마리 저기 사사사사 시키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원래 조교가 약하니까 이 집 구석이 물론 한 20% 정도는 정상적으로 좀 훈련 강약 조절하는데 제가 그래서 싫어요. 그러면서 항상 약하게 조개시킨 마필 가지고 하나 소리 없이 스피드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 저희들한테 조교 관찰자 때 뭐 보여줘야죠. 뭐 보여줘야죠. 안 보여주니까 미친 거죠. 네, 제가 서인석 씨한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학만한테 이게 비정상적으로 얼마 전에 33조 1군 마필 대상경주에서 2차 입상했던 마필이 폐마대 있잖아요. 작년에 김철우 기수가 기습천에 가서 우승까지 시켜놓고요. 작년 말에. 이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33조 어제 지역배당으로 입상한 적 있습니까? 본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본인이 더 잘하겠죠.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1979년 이후부터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한다. 현실 조개가 마찬가지. 본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가장 잘한 것은. 계열사 조교사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인석 씨. 정도를 가세요. 나무와 숲만 봐야지 옆에를 보고 뒤를 돌아보면은요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아셨어요? 37조 메가하트 휴양 공백기 가지고 오는 기억이 되는데 상태는 괜찮아요. 파워감은 있어요. 순서가 조금 뒤틀려 있습니다. 35조 볼트 사인. 연합피는 훈련 때는 괜찮은데 실전에서 그림이 안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뭐 괜찮아요. 상태는. 39조의 마블킨. 이것도 공백기는 있는데 발놀림은 의외로 파워감 있고 괜찮아 보이더라. 38조의 선지의 일격. 상태 자체는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요. 차라리. 능력 거 보세요. 40조의 포머미션. 나스카의 태양. 40조 두 마리. 포머미션과 나스카의 태양. 조금 나아졌더라. 빠릿해졌더라. 41조의 히비키. 지난번에 바다가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약간 뭔가 조금 근데 이마피들도 마무리 봐야 돼요. 왜냐면 기복이 굉장히 저기 때 훈련 때 기복이 좀 심해요. 월요일 모습 봐서는 지난번보다 뭔가 좀 기술적으로 변화가 좀 보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2조의 굿초이스
이거 인기 많은데 지난번 입상 못했죠. 그 다음에 성은 브라하, 성은 브라하. 지난번 40몇 배 주인공이죠. 화강 42조의 구치일수 성은 브라하, 화강 요 세 마리가 상태는 괜찮더라. 48조의 돌아온 아침에 승군전인데 무시를 못하겠더라. 48조의 로얄 파크도 상태는 괜찮아 보였고요. 50조의 번 워리어, 큐피트 스톰, 번 워리와 큐피트 스톰이 상태는 괜찮아 보였고요. 잔머리 집구석이 이번 주로 하나 입상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 집구석 조개방송에서 언급해가지고 제가 성적이 좋은 적 없어요. 묘한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잔머리 집구석이 한 마리 정도 입상하겠어요. 51조 정글비트. 이거는 조개가 약간 올려가면서 지난번 인기 1위였죠. 제가 믿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무난합니다. 지난번 조개 강도를 올리냐 못 오느냐 그것만 마무리 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53조의 킹 엑스프로이 승군전이죠. 그 다음에 프린스 메모리 53조 두 마리가 상태는 괜찮아 보였고요. 54조 마지막으로 베스트볼리 54조 베스트볼리 승군전인데 무시를 못하는 그런 만만한 펜션이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4월달 너무 기복 20만 이상 하고 말아서 팬님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성적 오늘 제가 뭐 제대로 마치는 몇 개인데 그냥 강호 없이 하자 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5월달에는 조금 약간 자꾸 안 되면은 이렇게 약간씩 10%, 5%, 10% 정도 변화를 좀 줘야 된다. 그래서 5월달부터는 모든 경주를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어떻고 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1, 2차의 분석으로서 어떠한 반 정도는 끝내고 좀 예상 자체를 좀 강약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어렵습니다만은 경마 투자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많은 복병마표를 얻어내면서 상구라가 못하게 됐던 4월달에 다시 한번 팬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신기일전에서 5월달에 높은 산을 만들도록 신기일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늦은 4월 30일 월요일 조개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